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간밤 열린 미국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동결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면서 국내 증시도 투심이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 넘게 오르면서 장을 마치는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많이 담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 그리고 오늘 거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올라주는 모습들 보시고 진짜 산타 랠리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12월 한 달 동안만 특별하게 준비한 베스트 트레이딩맨 시간 종목 상담만 집중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에 좀 도움이 필요하셨던 종목 있으셨다면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리는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많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3부에서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배트맨 3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드릴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늘 월화수목금 뵙는 분인데 이렇게 인사를 할 때마다 색다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은 시장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눠볼 거고요. 오늘 날씨가 좀 그래도 많이 풀리나 싶었는데 좀 밖에 좀 많이 또 추운 것 같아요. 오늘 또 추운 칼바람을 이겨내시면서 저희 서울경제TV에 잘 찾아오셨나요? 네, 날씨가 상당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미세먼지가 있고 미세먼지가 없으면 날이 춥고 상당히 좀 곤란한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12월 달 주식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내년 이제 준비해야 될 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날씨가 좀 춥더라도 항상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좀 보시면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좀 좋아질 것이고 이번 선물옵션 동시만기에서 또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마음도 좀 여유로워지면서 전체적으로 여유를 좀 가지시고 연말 분위기도 좀 즐기시면서 주식도 내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시면은 좀 좋은 연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2월도 진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3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또 이 배트맨 프로그램은 12월 한 달 동안만 특별하게 특집으로 방영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저만의 종목처럼 우리 이지환 전문가의 종목처럼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꼭 연락을 지금부터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를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4989번 활용하셔가지고 많이들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무료로 연락을 주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찾아오시는 방법이 약간은 달라졌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7글자를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이지환 전문가를 늘 만나 뵙고 있으니까요.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고 오늘도 무료 접속이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오늘 정말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와주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또 이지환 전문가께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기준으로 외국인 수급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외국인 수급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도 살짝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늘 주셨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다음 주 시장도 또 한번 또 예상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오늘 외국인들이 모처럼 큰 폭의 매수를 기록하면서 기분 좋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였는데 사실 이번 동시만기는 한 일주일 전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바뀌는 시점에 거의 다 물량이 좀 청산되고 롤오버가 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는 좀 소극적인 장인 상태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장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인 목요일 혹은 금요일 부터 외국인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포지션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새로운 포지션을 채울 때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저점에서 프로그램 물량을 통해서 배당과 관련된 연말 물량들을 지금부터 대량으로 매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움직임이 이제 오늘 처음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수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대형주들, 여기 이제 배당이 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은 좀 상승폭이 좀 클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 부분은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올 때 이 부분이 차익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은 배당을 노리는 물량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쉽죠. 이제 비차익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시장은 배당 종목들 위주로 좀 가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 상에서도 눈치 보기 장세가 좀 펼쳐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연말로 갈수록 종목 선정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은 어쨌든 바닥을 딛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말에 충분히 산타랠리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산타랠리 기대를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제 산타랠리가 다가오기 전에 어떤 종목을 잘 매집해가지고 잘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매수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도 역시나 오늘 많은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에게 가장 먼저 연락 주신 분들의 종목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께서 문자로 연락을 주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6500님의 종목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일단은 확인을 해보면요.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5,960원의 비중이 20%고요. 종목명이 코스맥스 BTI입니다. 코스맥스 앤 BTI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코스맥스 앤 BT라고 문자를 적어주셨어요. 코스맥스 BTI와 코스맥스 앤 BT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코스맥스 앤 BT 종목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5,960원이 매수가시니까 지금 약간의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일단 오늘도 그리고 이 종목이 5% 넘게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고 역시나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많은 현금을 또 확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도록 전략을 짜드리는 건데요. 이지원 전문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건강식품 관련된 종목이죠. 코스맥스 계열에서 조금 건강식품과 관련된 종목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하락을 좀 해왔지만 사실 이제 내년에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테마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건강식품과 관련된 종목들은 일본의 사례를 보시면 연평균 한 2자릿수 이상대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이후 그렇게 본다면 섹터나 테마는 상당히 내년도에 좀 유망할 수 있는 섹터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좀 시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드오션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전화 주시는 분들 좀 보시면 상당히 고수분들이 많이 전화를 주십니다. 이 종목도 상당히 저점에서 잘 잡으셨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6월 달에 반등을 살짝 주고 나올 때 저항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800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상당히 강력한 저항대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490원 정도에서 저점을 상당히 잘 잡았습니다. 저점을 잡을 때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5,500원 정도에서 저점을 잘 잡았는데 문제는 1차 저항선이 7,100원 정도에 있습니다. 7,100원 정도에서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서로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한 이후에 공방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5,960원, 약 6,000원 정도에서 7,100원 정도 사이를 두고 상당히 오랜 기간 좀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1차
목표가는 7,100원 정도로 잡으시는데 만약에 7,100원을 넘어가게 되면 2차 목표가는 1,800원 정도까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7,100원에서 절반 정도 10% 청산하시고요. 나머지 절반을 들고 7,100원 돌파해보를 보시면서 1,800원까지 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요즘에 비타민을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1년 시간이 갈수록 건강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체력이 딸리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코스맥스 MBT 이 종목은 지금 전망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고 그리고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실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1차 목표가 7,100원, 2차 목표가 1,800원 잡아드렸으니까 세워드린 전략대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아지도 같이 저에게 인사를 해주네요, 아버님. 일단은 종목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예, 시즌이고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27,000원에 오늘 샀어요. 30%. 아, 오늘 사셨어요? 예. 오늘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잡으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의 전략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실은 네. 캠시스를 오늘 정리를 해가지고 한 6% 이상 조금 수익 내가지고 그거를 정리하고 시즌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분석해보니까 또 시즌이 좋다고. 좋고 해서 네. 처음으로 좀 갈아타서 한번 전문가님한테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들어보고 싶어요. 앞으로 전망 같은 거. 네, 그럴게요. 이지환 전문가께서는 시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로 지금 연결을 해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매수하셨는데 수익 내고 이렇게 갈아타셔서 기분은 좋으시겠어요. 지금 이제 매수하신 걸 좀 보니까 건 아니죠. 상당히 우리 아버님의 승부사 기질이 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이제 급등과 급락에 딱 갈림길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잘 분석하셨으면 이제 급등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인데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 내용 자체는 펀더멘탈 나쁘지 않습니다. 기술적 대응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바닥권은 상당히 예쁘게 잘 잡아놨죠. 잘 잡아놨는데 이 종목은 보시면은 21,000원 밑에서 지지선 정도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위쪽에 29,000원, 30,000원 정도에서 21,000원과 30,000원 정도에서 크게 보면은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상당히 잘 다진 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고 지금 급등하고 이제 밀리지 않고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급등할 때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이제 27,000원 딱 진입하신 이 매수 가격을 놓고 과연 이제 고점을 넘어서 급등을 한번 할 수 있느냐, 혹은 이 자리에서 이제 다시 되돌림 반등을 반락으로 되돌림이 오느냐 이제 딱 분기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급등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종목은 일단 보유를 계속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문제는 이제 비중이 이제 한 30% 된다 그렇죠. 밑에 보면 지지선은 제일 밑쪽이 21,000원이고 그 위쪽이 25,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시는 관점으로 들어가셨다면 지지선은 25,000원으로 놓으시고요. 좀 긴 관점으로 들어갔다면 21,000원까지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목표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급등이 나면 단기간에, 바로 갈 수 있는 가격이 32,8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모양을 보면 이제 급락 아니면 급등이라 말씀드렸는데, 급등 시 32,800원까지는 아마 하루 이틀 상간에 갈 수 있는 모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2,800원 정도를 좀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이 가격대가 왔을 때는 이제 비중을 좀 낮추십시오. 30%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 32,800원에서 좀 드러내시고요.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고점 돌파가 가능한지 좀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고점 돌파 가능성은 조금 어렵게 보입니다. 그래서 32,800원을 1차 목표가로 드리고 나머지 목표가 37,500원을 2차 목표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반씩 청산하는 전략. 만약에 그렇게 가지 못하고 급락이 나온다면 지지선은 25,000원, 21,000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궁금한 게요. 네. 제가 보니까 외국인 쪽은 계속 사는 것 같고, 네. 기관은 또 계속 팔고 있고, 네.
어느 장단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수급에 이제 손바뀜이나 좀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정도 가격대 되는 종목은 우리가 이제 속히 얘기하는 선도 세력이 있습니다. 펀드 물량이라고 좀 보셔야 되고, 나가는 항상 어느 종목이든지 나가는 종목이 나가는 세력이 있고 들어오는 세력이 있습니다. 항상 그건 교차가 되고요. 어쩔 때는 외국인이 들어올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기관이라도 어쩔 때는 연기금이 들어올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투신이 들어올 때 이제 그 주체는 바뀌는데 서로 교차되는 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가는 쪽에 있으면 받아 들어오는 쪽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양쪽이 다 같이 이제 동시에 팔면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자리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너무 민감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술적 분석을 아마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가격대를 좀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단기로 들어갔는지 장기로 들어갔는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가격대로 전략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즌 수익을 많이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시청자님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를 오랜만에 주신 것 같은데 네네. 종목명 저희가 접수를 해드릴게요.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는요? 48,800원에 30%예요. 48,800원에 30%고요. 네네. 이거 오늘 올라갈 때 매수하셨어요? 아니, 이거 한 달 정도 됐어요. 정말요? 네. 그래도 오늘 그럼 매수가 회복을 하셨네요? 아니, 아직, 조금 남았네요, 조금. 예, 조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매수가까지 다 왔으니까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적절할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한 달 전에 매수하셨으면 그러면 이거 지금 비중이 30%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에 좀 나눠서 하셨어요? 예, 15%. 그렇죠. 나눠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가 맞춰진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본적으로 뭐 그 나쁜 종목이거나 펀더멘탈이 뭐 완전히 안 좋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섹터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관점을 좀 이제 기술적으로 바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권을 잡을 때 바닥이 상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잡혀 있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쨌든 셀트리온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셀트리온의 유통 채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여기 가격대를 제가 줄을 좀 그어놨는데요. 1차적으로 보시면 57,000원이 저항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넘어가려면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우여곡절도 좀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57,000원 위까지 볼 건지 여기까지 볼 건지를 일단은 마음속에 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57,000원 정도까지 보시겠다고 하면 12월 달이나 늦어도 1월 초중반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57,000원으로 드립니다. 57,000원에서는 무리 없이 지금 빠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57,000원을 좀 넘겨서 보겠다면 적어도 내년 한 2분기 이상까지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을 펼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좀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57,000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6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7,000원을 1차 가격으로 하시고요. 여기를 넘어갔을 때는 그 다음 가격대를 한 67,000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다만 요 만원 상간의 기간은 2배 이상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밑에 지지선 받은 때가 지금 45,000원대가 1차 지지선이고요. 뒤쪽에 이제 38,000원대가 2차 지지선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45,000원이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45,000원 지지로 해서 12월 1월까지 좀 짧게 보는 전략으로 57,000원까지. 거기를 좀 더 길게 보겠다 하면 기간은 내년 한 1분기 이상까지 좀 잡으시고 67,000원까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익 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가볼 건데요. 카톡방에 지금 종목을 올려주셔가지고 리더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종가 지금 12,450원을 형성을 하고 있는 레이언스 25,000원에 20%입니다. 보내주셨는데 지금 손실 중이시고 정말 너무 오래 들고 오셨어요. 근데 이번 주에 흐름이 좀 좋아가지고 시방을 좀 가져봐도 되나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주환 전문가님, 레이언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자, 레이언스는 상당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괜찮은 종목인데
하락폭은 상당히 좀 깊었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실적을 좀 보시면은 매출액이 2016년 980억대에서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2019년 1200억대까지 올라왔고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 이후에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펀더멘탈적으로 뭐 크게 무리가 있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다만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밀려내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도 제가 바닥권에서 설명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이제 위쪽에서 지금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지만 바닥은 지금 현재 8월 달에 보시면은 바닥이 완연하게 잘 잡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가격 조정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닥권에서 1,400원에서 상당히 바닥이 잘 잡혀 있고요. 지금은 이제 바닥권 잡은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위쪽에 있는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이제 이평선이 이제 밀집되면서 기간 조정이 지금 막바지에 지금 와 있는 모양이거든요. 1차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11월 달에 들어오면서 물량 테스트 구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재차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앞에서 1차 물량 테스트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요 구간을 넘어가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넘어가지 못하면 2차 물량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더라도 절대 좀 당황하지 마시고요. 바닥이 잘 잡혀 있고 기간 조정에서 매집까지는 잘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궁극적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더라도 상승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목표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매수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14,500원 정도 1차 가격대를 좀 드리고요. 요 구간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넘어갈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 보유하셨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14,500원 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 부딪히는 가격이 17,000원대 초반입니다. 17,200원에서 17,200원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노리시면서 반등을 좀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계속 보유를 하시고요. 첫 번째 가격대인 14,000원대 조금 위에서 청산을 일부 고려를 하시는데 너무 장기간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최종 목표 가격을 17,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레이언스 리더님의 종목이었고요. 목표가가 1차 목표가 반등 시에는 14,500원에서 일부 청산 그리고 나머지는 17,200원까지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 혹시 17,200원까지 왔을 때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는 게 더 이제 마음이 편하실 것 같은데 저희 계속 12월 한 달 동안은 종목 신청해 주시면은 바로바로 상담해 드릴 거니까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2차 목표가 도달 나왔을 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저희 종목 바로 봐드릴 건데 네네. 어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애경유합니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8,090원입니다. 비중 얼마나 실으셨어요, 어머니? 20%입니다. 8,090원에 20%요. 예. 약간 근데 연말 네. 배당금하고 목표가가 얼마인 거 싶어가지고 나는 너무 많이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밀리가고 지금 막 두지입니다. 그래도 지금 손실은 아니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예예. 네, 일단은 그러면 궁금하신 내용이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목표가 두 가지 예, 예. 질문을 주셨으니까 바로 지금 해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애경유한은 배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업 내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뭐 좋은 종목 매수하셨습니다. 애경유한 나쁜 종목은 아니죠. 펀더멘탈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은 2017년대 9,500억대에서 지금 이제 1조 살짝 상회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업이익을 좀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750억이었는데 2018년도 작년에 520억 좀 내려왔다 그렇죠. 근데 올해는 490억 좀 더 내려왔다 그렇죠. 매출액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조금은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8%대였다가 지금 이제 7%대, 지금 이제 4%대 중반으로 좀 내려왔다 그렇죠.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은
배당이 이제 궁금해하신데 2.3%대에서 1.9%, 2%대 작년에 4.4%로 상당히 큰 폭의 좀 배당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올해도 이 정도 배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좀 감사한 모습이기 때문에 배당을 좀 무리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보신다면 한 2%에서 4% 사이에서 배당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나머지 이제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매수한 가격에서 살짝 위쪽으로 올라와 있죠. 근데 주가 자체는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저가를 찍은 이후에 지금 이제 이평이 밀집되는 구간에서 상당히 좁은 구간에서 주가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이 종목은 행보 구간에서 상승 쪽으로 좀 붙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지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한되는 움직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 구간에서는 120선 근처까지 목표가 좀 짧게 지지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00원 정도로 좀 짧게 놓고 대응하는 부분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행보 구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구간에 이탈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7,600원 정도 지지선을 좀 잡고 목표 가격은 지금 배당 이후에 아마 좀 배당락도 좀 나올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9,000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 한 8,800원 정도의 1차 목표가를 좀 드리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배당을 노리고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보유를 해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은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하셔도 행보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8,900원, 지지선 7,600원으로 배당은 한 2%에서 4%대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부하시면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콕콕 집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문자로 들어와 있네요. 황금 ST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2777님의 종목입니다. 6,860원에 30%를 보유 중이신데 지금 약수익 중이세요. 오늘 차트를 보니까 21선 터치가 나와서 상당히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시 오늘 7,000원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약간 윗꼬리는 달았지만 양봉 오늘 아주 강하게 나와줬는데 이주환 전문가는 이 종목은 전망을 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네, 지금 일단 크게 이제 호재가 나오거나 뭐 악재가 돌발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상당히 이제 하락하면서 위쪽에서 좀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바로 말씀 좀 드릴게요. 아마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6,860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 자리는 괜찮습니다. 아마 오늘 매수하셨다면 굉장히 매수 초반에 잘 하신 거고요. 일단은 저점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가운데서 거래량이 좀 붙기 때문에 이 상승 기조는 조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7,700원 정도 라인까지 요번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7,700원에서 지금 8,000원대 사이에 보시면은 매물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요 정도 거래량으로 여기를 좀 돌파하기는 어려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길게 가시는 전략이 아니시라면 7,700원 익절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기간은 아마 12월 달 안에 혹은 1월 초에 좀 빠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700원으로 빠른 시간 안에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자 말씀드리겠고요. 최저가 6,500원 지지선으로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지선을 열심히 이주환 전문가께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지선 6,500원이고요. 7,700원에서 익절하고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 보시고 나오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보락 보락 매수가는요? 2,050원. 비중 어떻게 되세요? 10%. 2,050원에 10%요. 예. 오늘 음봉 마감해가지고 불안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매도가를 알고 싶어서요. 매도가요? 네, 그럼 빨리 봐드릴게요. 네, 네. 네, 오늘 이제 비중 10% 매수하셨다 그렇죠? 지금 네. 그래도 2,050원이고 살짝 위에 있고 네. 좀 짧게 보고 들어가셨습니까? 길게 보고 들어가셨습니까? 짧게 보고. 짧게 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셨어요? 네. 짧게 보고 들어가셨으면 네. 위쪽에 가격대 중에서 매물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런 종목은 조금 위쪽에서 사시지 않으셨으면 2,200원대부터 계속 매물대입니다. 위쪽으로. 제가 좀 얼마 전에도 상담을 좀 드렸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2,200원 정도부터는 눈치 보면서 조금은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앞쪽에서 지금 대량 거래량 나오면서
고점이 형성된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막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승하고 밀려 내려올 때마다 저쪽에는 계속 매물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시세가 나려면 이 매물대를 넘어가서 사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부딪혀서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보고 들어가셨으면 2,200원 위에서 직전 고점 근처 가격대인 2,400원 요 사이에서 좀 청산을 하십시오. 짧게 보셨으면 무리하지 마시고. 비중도 그러면- 10%면 좀 부담이 없고요. 네. 그 가격대까지는 또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니까 거기서 뭐 우여곡절을 겪고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짧게 들어가셨으면 짧은 관점으로 짧은 수익으로 나오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 2,400원은 매일 걸어놓을까요? 네, 2,200원에서 2,400원 사이인데 마음에 드시는 가격대 매도를 걸어 놓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예. 네, 저희 다음 상담 바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입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 봐드릴게요. 그 나온시큐어 네네. 80%를 3,400원 한 6, 7개월 전에 샀는데 네. 자꾸 그 배당 이익 저기가 안 좋다고 네. 사업 네.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 가지고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막 그냥 아프네요. 그냥 나이도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그쵸, 어머니. 오늘도 게다가 좀 시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빠졌어요. 예. 정말 이 종목이 전망이 좀 어떤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많이 있어가지고, 좀. 그러니까요. 비중 많이 실으셔가지고 이지환 전문가와 한번 시원하게 이야기 좀 나눠보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싸가지고 내가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주식하시면서 마음에 병이 드시면 안 되는데 절대 이제 그게 손실은 많이 나더라도 많이 사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80% 너무 많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고 이런 종목 보시면 이렇게 많이 사실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펀더멘탈 좀 먼저 보시면 매출액이 한 200억대입니다. 210억에서 280억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영업이익이 한 3, 40억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이제 작다라는 건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변동성이 이제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종목에 너무 많은 물량을 이렇게 비중 80% 좀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조금 갈림길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5월 달에 고점을 좀 형성하고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 이제 8월 달에 저점을 좀 찍으면서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이 좀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죠.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세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이제 시세가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결정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다가올 때 어느 쪽에 시세가 날 거냐라고 보면 조금 안타깝지만 이 종목은 위쪽이 좀 시세가 많이 막혀 있습니다.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보면 고점에서의 거래량들이 상당히 큰 폭이 많이 늘어와 있고요. 저점을 잡을 때 보시면 거래량들이 상당히 작게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매도한 쪽이 매수한 쪽보다 강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비중이 너무 높아서 지금 이제 걱정이 좀 되는데 일단은 빠져나온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 정도? 지금 3,400원이 평균가시잖아요. 거기까지 좀 오기는 좀 어렵고요. 3,000원 정도 위에 올라오면 일단은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습니다. 지금 80%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3,000원 위로 좀 올라오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서 3,400원 목표가까지 전량 청산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욕심 부리지 말고 3,000원부터 계속 비중을 줄여 나가세요. 3,400원까지.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주 이지환 전문가의 종목만큼이나 아주 열심히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이지환 전문가님의 카톡방에 티끌모아 티끌님께서 아이디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티끌모아 티끌님께서 공감이 갑니다. 더존비지온 8만 원에 20% 지금 들고 계시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손실 중이시거든요. 이거 막 엄청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잡으셨어요. 그래도 오늘 그나마 상승이 좀 시원하게 나와서 다행인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도달이 가능하겠죠, 전문가님? 네, 제가 이제 이분 카톡에서 오랫동안 보시기 때문에 자주 이제 글을 올리시는 분인데 상당히 내공이 있으시고 좋은 종목을 많이 잡아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좀 잘하시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이제 이 종목은 조금 물리셨네요. 그래도
이 종목은 뭐 크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 좀 드리면 이 종목은 일단 8월달 저점 잡을 때 저점이 상당히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특별한 뭐 펀더멘탈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 이 가격대를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은 잘 잡혀 있죠. 반대로 지금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이 좀 나왔죠.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매물이 나왔는데 뭐 보시면은 저점을 형성할 때 거래량과 고점을 형성할 때 거래량을 보면 저점이 훨씬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 매물이 좀 쌓여있지만 이 종목은 조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쪽으로 좀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중이 이제 20%라는 게 조금은 고점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전략을 좀 세우실 때 일단은 81,600원 돌파하는 걸 먼저 좀 보고요. 직전 고점이죠. 시간은 걸리지만 돌파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만 원 이상대에서 일단은 돌파 여부를 좀 먼저 보시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밀려서 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81,600원 돌파 과정을 보자라고 하면서 돌파하면 8만 원 매수 가격을 지지선으로 해서 이 종목은 10만 원대 좀 접근하는 전략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은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고점의 매물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고 8만 원 지금 지지선, 그러니까 돌파 시에 지지선으로 10만 원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오더라도 이 종목은 저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1선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티끌모아 티끌님께서 티끌모아 태산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존비전 일단은 매수 가격을 지지대로 삼으시고 81,600원 돌파가 나왔을 때는 10만 원 목표가를 잡고 계속 보유하고 가자라는 의견 드렸고요. 121선 이탈하지 않는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지환 전문가께서 또 여러분들께 투자 팁을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 바로 다음 코너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베스트 투자 팁 강의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마치고 나서 또 이지환 전문가님의 카톡방을 확인을 해봤더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아침까지도 어제 강의가 정말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다라고 글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저 또한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또한 저와 같이 이지환 전문가님 오늘 또 어떤 강의를 해주실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우리가 좀 참조할 만한 부분.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MACD입니다. 예상외로 상당히 좀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사실 내용이 좀 지루하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항상 고민을 좀 하거든요. 근데 앞에 상담 내용 하나도 안 보고 이 부분만 기다리신다는 분도 좀 계셔가지고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도 좀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제 MACD인데요. MACD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고 초창기에 우리가 차트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자고 했을 때 가장 처음에 접하는 보조지표가 거의 한 70% 이상이 바로 이 MACD입니다. 그래서 MACD는 애증의 지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초보 때 제일 먼저 접근하는 지표가 MACD고 그리고 이제 중수 이상 되면 바로 버리는 지표가 MACD고 마지막에 고수가 되면 다시 찾는 지표가 바로 이 MACD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 자, MACD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인 말을 좀 하자면 이동평균선의 수렴 확산을 보는 겁니다. B동평균선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강의에서 하나를 놓지 말고 단기, 중기, 장기 세 개를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죠. MACD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을 두 개를 놓고 보는 편리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다른 이동평균 사이의 관계에서 추세 변화를 확인하는 신호다. 그냥 추세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 이동평균선을 두 개를 가지고 이 관계가 뭐 벌어지든 좁혀지든 교차를 하든 이런 이동평균선 간의 관계를 보는 거다. 그렇다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 간의 관계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지표를 쓰면 그 관계를 좀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동평균선을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MACD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 지표입니다. 그래서 추세, 어떤 상승이나 방향을 봤을 때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쓸 때 바로 쓸 수 있는 지표죠. 그래서 단기 투자,
급등락하는 투자, 소형주를 하는 투자라 해서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대형주를 좀 봤을 때 좀 길게 최소한 스윙 이상의 투자를 좀 한다라고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지표고요.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점이 요겁니다. 이동평균선보다 좀 빠른 진입입니다.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좋다는 건 기억하는데 21선이 120선을 깨고 내려가려면 적어도 며칠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가 바로 MACD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MACD 활용하는 방법 한 3가지 정도로 좁혀서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딱 실전에서 쓸 만큼만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이죠. MACD를 쓰는 가장 첫 번째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이제 영선을 활용하는 겁니다. MACD 우리가 지표를 위쪽에서 좀 보시면은 이렇게 MACD 지표가 나와 있고 중간에 선이 하나 있죠. 그 사이를 MACD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중간에 있는 선을 영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선을 넘어갔을 때 매수하고 이 영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MACD 영선 돌파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MACD를 단기를 10일 쓰고 장기를 20일 쓴다 하면 이 영선을 돌파한다라는 거는 11선과 21선이 서로 교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의 교차를 영선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장점은 있는데 실전에서 거의 쓰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동평균선이 늦어서 이동평균선을 대신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동평균선의 교차를 볼 리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의 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전에서는 그렇게 이동평균선 교차를 보면 되지 이거를 보지는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위쪽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여기 선이 있죠. 까만 선이 이걸 영선인데 이걸 넘어갔을 때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을 좀 수익을 취하는 전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상당히 많이 내용인데 뭐 실제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으니까 한 번 정도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MACD 시그널선이라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하거나 이론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HTS에서 보면 항상 MACD에는 선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를 시그널선이라고 하나를 MACD선이라고 하는데 이 MACD선과 시그널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것 요거를 MACD선이 시그널선을 넘어갔을 때 상승 돌파했을 때 매수한다. 하락 이탈할 때 매도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대부분 HTS에서 신호가 MACD 신호가 나오는 것은 바로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상승 돌파했을 때 매수 신호가 나오고 하락 이탈했을 때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쓰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파란 선과 빨간 선이 교차를 하고 있죠. 빨간 선이 MACD선이고 파란 선이 시그널선인데 이렇게 MACD선이 넘어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파란 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MACD 영선을 넘어갔을 때랑 비교를 하면 자 여기 요 구간이 영선을 넘어갔을 때 매수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시그널이 교차될 때 매수하는 건데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교차할 때보다는 MACD가 신호가 좀 빨리 나온다 그렇죠. 이걸 노리기 위해서 우리가 MACD 신호를 쓰는 거죠. 이동평균선 교차가 늦기 때문에 나는 추세 지표를 사용하는데 조금 더 빨리 진입하고 싶어라고 보시면 MACD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MACD 신호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장점이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뭐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 모양에서 그림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면 고점과 저점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이버전스가 뭐냐면 지표와 캔들의 모양이 반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표를 사용하든 어떤 보조지표를 사용하든 예를 들어서 보조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보조지표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하향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근데 반면에 내 바닥을 봤더니 캔들의 지표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지표는 내려오고 있는데 캔들 모양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좀 쓰시면 되죠. 보통은 이제 고점에서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이렇게 방향이 좀 다를 때 지표를 읽어서 해석을 하면 지표의 방향이 맞다라고 좀 보시는 걸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말은 어려운데 차트를 보면 우리가 그림 맞추기라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림 맞추기를 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차트는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이번에 11월 달에 고점을 만들 때 일봉상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캔들 모양을 보시면 고점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옵니다. 캔들은 보면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올라가는 모양을 만들고 있죠. 근데 위쪽에 MACD 모양을 보면 이쪽 봉의 모양이 이쪽 봉 모양보다 더 높습니다. 내려오는 모양을 만들고 있죠. 자, 캔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MACD는 내려오고 있다.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라고 했을 때 MACD 신호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이 지표와 캔들 모양이 반대가 될 때 지표 모양이 더 신뢰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고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MACD 다이버전스를 봤다면 이런 곳에서 뭐 추격으로 매수를 하거나 따라잡거나 고점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을 좀 보신다면 다이버전스는 상당히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는 MACD뿐만 아니라 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뭐 RSI 여러 가지 지표에서 다 쓸 수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종목이 고점인가 저점인가를 논할 때는 이 다이버전스를 한 번 정도 확인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시면은 그림 맞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MACD 장점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동평균선보다는 빠른 진입이 가능하다. 이동평균선이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인데 너무 진입 속도가 느리고 청산 속도가 느리니까 요거보다 조금 빨리 진입할 수 있겠다라는 게 MACD의 상당한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를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다. 변동성 지표가 굉장히 고점 저점마다 계속해서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 추세를 다 이익을 취할 수 없는데 말해서 MACD 신호는 그래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좀 말할 수 있고요. 특히 신호 남발, 변동성 지표가 한 4-5개 신호가 나올 때 MACD는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발, 신호 남발을 좀 피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MACD 단점은 대신 이제 이런 게 있죠. 변동성 지표보다는 진입이 좀 늦게 나옵니다. 그리고 행보 구간에서는 MACD 신호가 손실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례에서 딱 말씀을 드리면 MACD 신호는 추세 신호라는 이동평균선보다는 좀 빠르고 변동성 지표인 스토캐스틱이나 RSI보다는 예를 들면 좀 늦게 나온다. 그러면 나의 기질에 맞는 지표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표는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나의 기질에 맞는데 나는 조금 늦은 것보다 조금 빠른 것보다 어정쩡하게 중간 정도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그렇게 지표는 맞고 틀린 게 없이 나의 기질적에 가장 맞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MACD 신호는 너무 급하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는 분들이 상정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방향에서 좀 매매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한 가지 이제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 지표라는 거를 분석을 한번 해보잖아요. MACD 신호가 전 세계 글로벌한 증시에서 20년 정도 데이터를 보면 가장 성적이 좋습니다. 한 8, 9%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아쉬움이 있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MACD 신호가 스토캐스틱의 절반밖에 수익이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서 그럴 수 있죠. 그다음 우리나라 사람이 기질적으로 추세를 따라가기보다는 좀 빠른 매매를 선호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우리나라만 이 추세 신호는 MACD 신호보다 변동성 지표인 스토캐스틱이 2배 이상 수익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건 좀 재밌는 부분인데 그래도 항상 MACD 신호는 기본적인 신호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강조를 좀 드리면서 나의 기질에 맞는 지표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참 많이 하셨던 우리 이지환 전문가의 강의가 참 알찬 정보였기를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는 배트맨 이지환 전문가하고도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거래 금요일입니다. 내일장도 철저하게 잘 대비하셔가지고 전략대로 잘 행하신 다음에 내일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오늘 저희 방송 시간에 상담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이렇게 7글자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또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내일장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어떠한
코멘트도 나눠드린다고 하니까 전략도 함께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방에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내일 밤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